네, 여러분입니다. 에스프레소 팟캐스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팟캐스트인데 영상으로 나가고 있네요. 네, 저는 이번 차시의 진행을 맡은 정세윤이고요. 우리 가나다 순으로 선생님들 한 분씩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유지연 선생님이시네요. 처음 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지연입니다. 네, 어디까지 소개를 하는 거죠? 처음 와가지고. 자기의 학과나 뭐 전공 같은 것도 다 얘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유아교육과에 있고, 제 전공은, 유아교육 전공인데요. 그 안에서도 영아들, 그리고 영아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주로 전공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남영 선생님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만 타고 욕 많이 먹었는데 저 경제학과고요. 이남영입니다. 오늘 배경을 좀 바꿔봤는데 합성이 좋진 않네요. 다음에는 다른 걸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건환경학과의 정영일 교수님. 예. 보건환경학과 정영일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혹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좋은 톡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뒤로 혹시 뭐 피드백을 받으시거나 하신 게 있으셨습니까? 말이 너무 많다. 예, 내부자들의 어떤 의견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적절하게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말 그대로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거의 대공황 시대의 충격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앙 정부나 아니면 중앙은행들의 대응 속도는 역대급으로 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과 관련해서 이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경제 정책을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경제학과 이남영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실 건데 이남영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화면 이남영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얘기를 하자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울한 얘기부터 좀 하면 경기 하락은 지금 분명한 것 같고요. 그 속도가 이제 좀 빠르다는 게 하나 문제가 있고 지난 3월 30일 주간 경제 지표라고 이제 미국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 뭐 실업이나 아니면 뭐 생산 뭐 철 생산량 뭐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인덱스 지표 만든 건데요. 지금 보면은 2020년 3월이 뚝 떨어졌죠. 뚝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정도가 보면 금융위기 났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급격한 하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 성장 전망도 지금 수정들을 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이코노미스트지 자료인데 3월 기준으로 해서 아마 계속 바뀌어갈 겁니다. 바뀌어갈 건데 낮게 보는 거는 유로 지역의 경우는 마이너스 9%고 플러스 보는 데는 없고요. 영국은 플러스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한 7, 8% 보는 거고 여기 미디언 값들 보면 다 마이너스죠. 0 미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 보는 쪽도 있는데 뭐 알 수 없죠. 미디언은 이제 3 중위값이죠. 미디언은 다양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에는 큰 이견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마이너스긴 한데 한 가지 조금 희망들을 갖는 거는 요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 보통 말할 때 이제 V자 경기라고 그래서 내려갔다가 급하게 내려갔다가 또 급하게 올라가서 회복이 빠른 거를 이제 V자라고 이제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요즘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V자로 될 거다. 이건 꽤 좋은 소식이죠. 고통이 길지 않다라는 거니까 좋은 소식인데 뭐 배경 중에 하나는 이런 저희 사스 때 보면은 이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또 뭐 우리나라까지 약간 포함되기는 했는데 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사실 그때 요 검은색 검은색 요게 이제 생산인데 생산에서는 사실 뭐 크게 지금 영향을 받은 게 없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산이 조금 더 좋아졌던 거 봐야 되고 이게 100이 기준입니다. 기준에서 이제 올라가면 좋은 거고 내려가면은 이게 나쁜 거죠. 나쁜 건데. 근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좀 요동을 칩니다만 결국 회복을 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 문제 이제 홍콩이었는데 홍콩은 회복이 그렇게 금방 되진 않았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사스 때도 이제 V자로 회복을 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보통 이제 전염병 같은 경우는 나아서 복귀를 하면 일자리 복귀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전망치들이 일반적으로 아마 경제 프로그램 조금 힘들게 보시면은 외국이나 이런 증권사에서는 다 이런 식의 V자 회복을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뭐 3분기부터 다시 떠올라서 리바운드 해가지고 성장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예상을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우면 좋겠는데 너무 낙관치지 않나. 저는 좀 반대쪽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질병에 대한 특성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감염병 전문은 아니니까 혹시 정효 선생님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우려되는 상황은 지금 이제 2차 폭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뭐 진행을 하는데 이제 만약 2차 폭발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큰 문제고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렀던 것도 2차 폭발에서의 영향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차 폭발이 문제가 될 건 뭐냐면 저는 이게 계속 우리가 놓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게 팬데믹 상황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사실 주말에 잠깐 우연하게 좀 뭐 가족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또 한 40분 동안 떠들었는데 되게 낙관하시더라고요. 낙관하시면서 이제 그 중에 많이 하시는 얘기가 이걸 거예요. 기온이 높아지면 이거 독감 같은 거니까 확산이 좀 늦춰지지 않겠냐. 그러다가 사라지지 않겠냐 생각하시는 건데 저는 비관적으로 보면 확산은 늦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싱가포르 오늘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도 꽤 타격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확산되는 걸 보면 우리가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장할 수가 없고 다음에 지금 이제 북반구는 여름으로 들어가면서 기온이 높아진다고 생각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반구는 이제 겨울로 들어가거든요. 남반구에서 일이 생기고 특히 남반구가 상대적으로 이제 저소득인데 저소득 저개발국인데 여기 대응 능력이 부족해서 여기서 컨트롤이 안 되면 지금 다시 북반구에 가을 겨울이 되는 9월 10월 되면 다시 또 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최근 많이 또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진국의 경우도 저소득층의 취약성 이거 아마 뒤에 또 얘기할 잠깐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내외로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해결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참고하는 거는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임페리얼 칼리지 그치 보고서인데 뭐 SIR 모형 우리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는 이 모형을 한번 결과들을 본 건데 사실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 모형 시뮬레이션이니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건 그렇지만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점들은 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S에 해당되는 감염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억제 정책, 그러니까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뭐 영어로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외출을 다 금지시켜 놓고 우리도 이제 부분적인 락다운에 걸려 있는 거죠. 일단 학교는 안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은 병에는 안 걸리죠. 지금 당장은 병에 안 걸리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걸린 적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억제 정책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억제 이제 안 한다. 이제 계약하고 다 돌아다녀도 돼 하는 순간 어디선가 또 걸리기 시작하면은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두 가지의 이제 피크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피크를 치는 거죠. 한번 피크를 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거는 이제 전혀 개입이 없을 때입니다. 개입이 없을 때인데 만약에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입하게 되면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낮출 수 있는데 개입을 푸는 순간 다시 피크를 칠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임페리얼 칼리지 보고서에서는 11월, 12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억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건데 유지를 하게 되면 저희 얘기하겠습니다만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억제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 아마 다음 정도 또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건 정책을 펴서 억제를 시키게 되면 병은 줄이는 건데 경제 문제는 키우는 거죠. 경제 문제 사실 키우는 거고, 병을 사실 약간 좀 허용하면서 높인다고 하면은 경제 문제는 사실 낮출 수 있는 이제 그 뭔가 우리가 트레이드오프라고 보통 부르는 상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 하나를 선택하고 뭐 이래야 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게 뭐 하나 좀 우울한 예상입니다. 정 회장님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네, 네. 10분이 지났어요. 네, 근데 굉장히 우울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측이고요. 그리고 예, 동의합니다. 대체로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는 뭐 보건학에서 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서셉터빌리티가 높냐, 누가 더 감수성,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으냐 보면 기본적으로 나이 많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낮고 자원이 적은 사람들이 더 서셉터빌리티가 높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격리됐던 혹은 이제 사회적인 참여를 차단했던 사람들이 참여를 시작하기 하면서 경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감염될 수도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질병의 예후를, 그 이후의 양상을 확답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하시죠, 교수님. 예. 예, 알겠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약간 좀 잡은 거 아니냐 하는데, 이제 IMF에서 나온 최근 예측 뭐 이제 중국 데이터를 사실 그렇게 신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발표한 자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후베이, 그러니까 우한 지역은 지금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다른 지역들은 사실 늘어나는 게 관찰이 되고 있고, 최근에 중소규모 도시 몇 군데는 더 이제 폐쇄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지금 안정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다 아는 이야기처럼 가장 확실한 건 치료제하고 백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발견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되고, 대량 생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 말로는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린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발견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또 발견한다고 해서 생산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새로운 변종에 얼마나 대처할 수 있을지도 또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뭐 치료제고 백신 당연히 이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표현으로 보면 이 말이 되게 멋있었는데, 호프이나 팔러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희망은 대책이 아니죠. 희망은 정책이 아닙니다. 이걸 뭐 모여서 기도한다고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뭔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경제 쪽에서는 이게 상당히 저도 이쪽의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제가 표준적으로 배운 교과서적인 이야기에서 봤을 때 잘 안 다루는 스토리들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해하는 수준이 그래도 그냥 기본적인 경제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하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수준을 벗어나면 그건 조금 약간 이상한 이야기인 겁니다. 조금 이상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왜 제가 교과서에서 제가 배웠던 거하고 되게 다르냐면, 교과서에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생산의 충격 부분을.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공급이 이제 생산이고, 소비를 다른 한편 이제 수요라고, 총수요 총공급이라고 이제 총공급 총수요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총수요 측면을 많이 다룹니다. 아니면 이제 금융 정도 이야기하지 총공급 생산 측면은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분명히 생산에서 충격이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급속도로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생산 충격은 지금 노동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하고 자본이 투입돼야 되는 건데 노동 투입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두 가지 부분일 텐데 감염됐으니까 노동력 감소하는 거죠.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게 되는 거고 다음 지금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이동 제한이 걸렸으니까 락다운 되면서 노동 일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뭐 집에서 일한다면은 이게 오히려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일부 사례로 확인한 거지 거시경제 전체가 지금 그걸 확인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일단은 저는 뭐 낮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생산성은 당분간 뭐 우리가 계속 우리 얘기하고 우리가 조금 잘하고 있어가지고 크게 이제 놓치는 측면이 저 집에서도 얘기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벌어진다는 걸 계속해서 놓치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록다운 상황을 보면 지금 완전 락다운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이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동남아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남미입니다. 남미도 지금 확장세를 못 잡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중부 지역하고 서부 지역 제외하면 락다운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지금 그냥 부분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외에 지금 보시면은 파셜 부분적으로 한 것들도 아프리카 국가들, 중동 국가들, 뭐 호주까지 또 포함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는 이게 4월 5일에 제가 확인한 거여서 러시아가 지금 빠져 있는데 러시아도 뭐 지금 확진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서 러시아도 조만간 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동 투입,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한편에서 나타나고 있는 효과가 계절 농업 노동자들이 지금 이슈들이 됩니다. 미국도 당연히 그렇고 뭐 이제 북반구의 경우 이제 봄철에 수확할 거하고 이제 파종할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들의 대부분을 미국의 경우는 멕시코 노동자들이 상당수 맡아서 해왔고 유럽의 경우도 동유럽이나 북아프리카에서 오는 계절로 일시적으로 와서 일하고 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맡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서 큰 이슈가 생겨버리면 사실 이거는 뭐 완전히 세계를 뒤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뭐 여기서 자유롭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꽤 높은 상태다라고 제가 통계나 이런 수치는 못 찾았는데 뭐 대략적인 기사로만 봐서는 실제 종사하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건 한 3.6%고 그렇지만 계절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실제 필요한 노동력은 이거의 2배. 그러니까 121만에 한 7% 정도만 잡으면은 뭐 어림잡아도 한 10만 가까이 지금 모자른 거죠, 사람이. 그리고 이건 이제 정세현 선생님 잘 아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전 세계 이제 공급망에서 충격이 왔다라고 보는 거죠. 서플라이 체인에서 문제가 생겼고 최근에 이제 나온 제가 볼 때 좀 재밌는 연구였는데 이 연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이제 주식 시장에서 보고서 내잖아요. 그 분기 지금 이제 분기겠죠. 분기 실적 보고서 내는데 실적 보고서에서 보통 위험 요소, 리스크 팩터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슈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한 거예요.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부정적인 어휘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만 뽑아낸 거죠. 그 비율들만. 그래서 봤을 때 보면 이제 메르스 때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H1N1, 사스, 코로나까지 왔는데 보면 코로나의 경우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 비중도 보면 약 40%가 언급하는 걸로 나오죠. 사스만 해도 30이었고 다른 건 뭐 10%가 안 되는 수준들입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언급이 많이 부정적인 언급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산업별로 그럼 산업별로 어느 산업에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하고 있느냐 이제 기업들의 산업군을 봤더니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제조업이 지금 제일 많다는 거예요. 제조업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통 얘기 생각하겠죠. 유통업이 그 다음이고 뭐 오히려 서비스나 트랜스포테이션, 커뮤니케이션 분야, 농업 분야들은 엇비슷해요. 다 엇비슷하고 제일 큰 게 유통하고 제조입니다. 뭐 유통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조가 제일 언급이 많다는 건 저는 이건 공급망사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정세현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기 공급하고 전에요. 정세현 예. 선생님 혹시 여기 코멘트 좀 듣고 넘어가면 어때요? 지금 이제 사실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완성시켰던 거는 하나의 이제 뭐 신자유주의 전략이든 아니면 그런 그 역할 분담, 국가 간 어디서 제조업을 좀 이렇게 생산 기지화시키고 자원은 어디서 되고 거기에 소비는 어디서 하고 이런 국가를 넘어서는 역할들의 배분이 있었던 게 전제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조금 코멘트 듣고 가는 게 어떨까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이 말 그대로 정확한 게, 말 그대로 서로 그거를 이제 경쟁 우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뭐 국가 간의 그 생산 시설들을 이전시키고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대량 소비를 담당하고 수요를 담당하는 쪽으로 이거를 넘겨주는 이런 경제 체제를 하나를 구축을 했던 건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뭐 사실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업이 정지된 자동차 공장들도 있고, 뭐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음, 이런 그 전체적인 공급망이 제일 사실 문제가, 저는 그 중에서도 아까 제조업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소비가 돌아가지 않는 이상, 수요 측에서 당겨주지 않는 이상 공급에서 무한히 그거를 찍어낼 수 있는 것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어, 수요에서 아무리 요구하고 있는데도 공급으로 밀어넣는 것도 안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둘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한 것 같거든요. 수요를 담당해주는 미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든 아니면은 이쪽 아시아 쪽 국가든 전부 다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남영 교수님이 해주신 그 지적이 제일 굉장히 저도 와닿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슈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상황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에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는 조금 또, 더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예, 조금 더 관점을 바꿔보면 그동안에 뭐 미래의 어떤 그 새로운 모습을 그려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 나왔던 거는 생산에 차질이 있을 거란 생각은 사실 잘 안 했잖아요. 생산은 계속 기술이 좋아지고 생산의 어떤 퍼포먼스는 좋아지는 건 당연한 어떤 상수로 놓고 이 늘어난 생산량만큼을 어디서 소비하고 누가 소비하고 그런 체인들이 소비와 서플라이의 어떤 수요와 공급의 어떤 체인을 계속 이제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에서 사실은 취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수요 측면이잖아요.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서플라이 체인 자체도 문제가 되고 수요도 문제가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새로운 접근,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전략적으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슬라이드 하나 더 준비했는데 그거는 보진 않고, 얘기를 더 하면은 정 선생님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에서 먼저 충격이 와서 공급을 줄였는데, 그러면은 이제 소비가 어떻게 될 거냐가 문제인데, 소비도 지금 같이 주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우리 아는 것처럼 거리두기, 뭐 소셜 디스턴싱을 하게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니까, 어, 요식업, 그다음에 여행, 항공업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죠. 그 부분에 이제 수요도 줄 거고, 일단 비행기도 안 뜨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경제학에서 많이 언급하는 게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이제 불투명해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게 되겠죠. 기다리는 거죠. 좀 좋아질 거를 기다리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되먹임돼서 생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어차피 만들어봤자 안 팔리니 생산을 줄입니다. 지금 보니까 오비 맥주 같은 경우 생산 줄인다라고, 가정용은 생산을 유지하지만 매장에 파는 거는 줄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신문 기사가 나왔었는데, 자, 그럼 생산을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이게 지속되면 월급을 못 주죠. 일시적으로라도 이제 무급휴직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소비를 또 줄이는 거죠. 소비를 줄이는 상황이 되고, 뭐 이게 정말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가는, 이게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이제 불황의 문제가 되는 건데,
다음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들을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그런 경제학에서는 어떤 대응들을 하느냐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총수요 정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정책들을 펴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소비를 진작시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이 상황은 생산 충격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거를 단기간에 회복시킬 그런 경제 정책은 없거든요. 그런 경제 정책은. 그건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빨리 낫게 하고 빨리 회복시켜서 일자리로 돌려보내야 되고 안 아픈 사람 계속 안 아프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전제일 텐데 이거는 경제학에서 하는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보건정책의 영역에 가까운 거죠. 근데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의 전염병 상황에서 보건정책의 이슈를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문제는 경제정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회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유지현 교수님께서 지금 마이크를 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유지현 교수님께서 네. 아니 지금 어린이집도 다 휴원 상태인가요, 요즘요? 네네, 그렇죠. 긴급 보육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쯤 이게 뭐 정상화된다 이런 계획이 뭐가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그 초, 중,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중고는 이제 뭐 일주일 후부터 온라인 개학 시작하고 뭐 한 달 정도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뭐 시작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 학기는 만나지 않는 걸로 개학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크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저희는 훨씬 더 오랫동안 휴원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휴원을 하더라도 뭐 일부인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회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게 아직 그것도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데 거기에서 딱 내려진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금으로 거기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적은데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걱정한데 유치원마다 다르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기본적인 교사 인건비랑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환불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다르게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왜요? 아니 사실 진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들 얘기는 나오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얘기는 많이 안 나와가지고 어떤 상황인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1분 미만 남았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 세 번째 요 에스프레소의 주전부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 주전부리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 잠깐만. 왜요? 마무리가 좀 이상한데? 뭐지?